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마이너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강의 현재 아주 절찬리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3프로TV에서 뭐 다양한 강의를 보시겠지만 이 강의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광고 끝나자마자 재차 말씀드리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제 지인은 실제로 그 강의를 보겠다. 보겠다. 저한테 뭐 따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루트 없느냐? 없다. 네, 그냥 없죠.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바로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현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이 조금 주춤해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 사최 네네. 경신을 하고 있죠. 몇 번째죠? 그러니까 이게 57번째인데 사실 네. 매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저께도 57번째로 S&P 써놨어요. 500 네, 기준으로? 근데 오늘도 57번째로 썼는데 이렇게 가끔은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매일 이거를 수기로 그냥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세는데 이제 가끔 제가 또 까먹고 빼먹을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뭐 마큐로치나 CNBC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적어주는데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가 56번째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57번째로 오늘 정정해드리겠고요. 다우지수는 오늘 이제 39번째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 실적 발표하고 그 업데이트된 거는 뭐 본부장님이랑 아까 이제 전 연구원께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가 자체 별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보다는 경제 지표가 오늘 하나 있는데 오늘 컨퍼런스 보드로 보셔야 되는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오른쪽 이제 워낙 제가 긴 거 일부러 긴 걸 갖고 왔는데요. 네. 마지막 꼬리를 오늘 약간 틀기 시작했거든요. 고개를 들었네요. 끝에 들었네요. 네, 3개월 만에 하향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지표가 113.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전망이 108.9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좀 회복되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 소비할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소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돈을 그러니까 써도 이것이 되겠다. 되면 장기적으로 소매 판매들 소비도 늘 수 있다라는 어떤 징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고 두 군데가 이제 이런 걸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미시간 대학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한 여름 지나면서 약간 슬로우했던 것이 약간 회복세로 지금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마치 한 지난주 열흘 전에 이제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 보면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큰 그림에서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좀 이걸 보여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것, 얼마나 강할지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시장에서 30% 이상의 실적이 기업을 실적을 발표했고요. 한 83% 정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3분기 이익이 플러스 35%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어저께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피니트 들어가 보면 또 신청하는 것도 클릭하고 해보시면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35.6이라는 숫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늘 얘기를 드리지만 이 35.6이라는 숫자가 이걸 갖고 얼마나 더 올라가게 가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이란 건 합리적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잘한 건 모르겠지만 크게 S&P 500은 시장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전 세계 사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5.6%가 오롯이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정도가 시장에 돼 있다라는 정도.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 이게 50%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시장에 대한 수치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최근 주가 랠리에 대해서 이분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 이슈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강력한 디맨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디맨드 수요라는 것은 개인들의 수요도 있을 것이고 법인들의 수요도 있는 거죠. 법인들은 이제 기관들이 자기네가 투자하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K-팩토자 같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좋아졌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LPL 파이낸셜의 그 수석 투자 전략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승 랠리 위해서는 좀 막상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죠. 물론 지난주에 이제 넷플릭스가 있었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IT 주식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현재 같은 밸류에이션을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된 알파벳 나왔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죠. 그리고 AMD 나왔죠. 뭐 이런 것들은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IT들이 큰 기업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하겠고요. 이제 본부장도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막상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이잖아요. 예,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걸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단 말이야. 전 세계 이런 좀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주식은 직선을 뽑는 법이 없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혹시 여도은행 그거 아세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야? 직선.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수익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까지 보장도 해주죠. 은행. 그냥 저축예금 있죠. 저축예금. 저축예금만이 보장해 주는 거죠. 주식이 직선으로 올라간다. 가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할 때 이거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하죠. 쭉 간다.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건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늘 주시장은 위험하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좀 겸손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강한 거다. 10월 시장이. 그 정도를 좀 염두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보셨겠지만 요거만 하나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실적 다 설명 다 하셨잖아요. 네, 본부장님이 하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0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IR 자야의 발표가 나온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10개 분야가요. 10개 분야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큰 건 제일 위에입니다. 애저라고 그래 갖고요. 애저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피스 이런 거 마이크로 365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회사 측에서 멋있게 얘기할 때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표현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똑똑한 클라우드인데 이 50%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50% 늘어서 오늘 알파벳은 오늘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 눈높이를 못 맞췄는데 이 10개 분야가 다 플러스 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최근 들어서 보면. 작년 3분기에 플러스가 났지만 그때도 실제로 보면 OEM 있죠. 윈도우 OEM 사업은 제로 성장을 했던데 이번에 많건 적건 다 성장했어요. 그러네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힘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규장에도 이제 상승했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뭐 플러스 2% 뭐 또 보합하다가 지금은 현재 잠깐 전에 들어오니까 또 한 1%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힘은 그런 데서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게 왜 보이느냐? 전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앞서는 이제 이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을 까지 보여드리겠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도대체 왜 강하느냐? 많은 분들이 주가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답답한 게 특히 개인분들,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라가면 다들 좋아하죠. 박수치고 뭐 위원님 감사합니다. 뭐 3% 최고에 이러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주가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다 주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보실 때 항상 이런 걸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조금만 보시면 나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분기상 들어. 이제 오늘 건 이제 내일이나 2, 3일 있으면 올리겠죠. 이건 2분기까지거든요. 네. 이게 다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주당 배당금이면 배당금, 매출액, 주당 순이익 이 정도를 여러분 항상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차트 모양이 거의 기복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 그러니까. 그림이 기복이 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데일리 차트를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뭐 몇 년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죠. 큰 시름 없이 이게 기간이 보니까 6년이니까 네. 우리는 간단히 보지만 네. 6년의 인구회사를 보내신 분이 그쵸. 이 결과물을 가져간다. 맞아요. 한다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천천히 좀 시간을 사실은 좀 여유 있게 하신 분들이 2018년에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크게 또 움직이지 미중간의 무역 분야 때문에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네. 예. 또 다른 기업들 네, 이제 알파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출이 다 이익 좋긴 하지만 분야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광고가 조금 가이던스 약간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아니죠. 자기네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맞아요. 거. 못 맞췄어요. 애널리스트 딱 못 맞췄다는 거. 그리고 전체 이런 것도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좀 나고요. 클라우드 이런 쪽이 약간 못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는 약간 또 더 뭐 실제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표현해도 많고 특히 AMD는 이게 이 친구들이 약간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년 것도 아니고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를 또 이렇게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자는 오늘 이제 오늘 등락이었고요. 많았어요. 예, 지금 비자는 또 많았습니다. 예. 플러스 났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네.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4분기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 불안할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보고 사실 네. 연말에 좀 소비를 많이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또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너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장에서 물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구글 그러니까 비자 같은 거 제일 선호하는 사람 중인데 오늘 핵심은 저는 이러고 보고 있어요. 배당을 또 17% 올려놨잖아요. 네. 그것에 이제 상당 의미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등락을 있겠지만 그 배당 같은 것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면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봐서 그 안에 데이터가 정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을 못했는데 핵심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카드에 대한 그런 사용액가 있겠고요. 또 해외 발이죠. 해외 발. 해외에서의 사용액. 또 이번에 유럽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럽. 그것이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여행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거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마스크 이런 거 없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온라인이나 트래블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로빈훗은 이제 약간 반대죠. 실제로 좀 안 로빈훗. 좋았죠. 아까 이제 전내원 연구원이 이제 흑석동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블랙나.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흐뭇한 미소로 제가 쳐다봤습니다. 아 이렇게 흑석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분이 또 한 명 있구나 얘기했는데 역시 전내원 연구원이 훌륭한 분입니다. 딱 했는데 그런 반대의 개념을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이 로빈훗이라든가 소파이나 이런 걸 그 스퀘어 페이퍼 얘기했는데 네. 그 중에는 이제 로빈훗을 또 이제 많이들 선호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로빈훗의 이제 매출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수치가 났습니다 오늘. 매출이 4억 3,200만 달러. 여기서 매출인 건 순매출입니다. 증권사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 매출 이런 거겠죠. 수수료라든가 딴 거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매출입니다. 전체 거래량이 아니라요. 그 순매출이란 거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4.32억 연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3.65억밖에 안 나왔어요. 갭이 좀 크네요.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틀릴 수가 있겠냐는 거 있겠고요. 또 하나는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정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로는 이제 그 암호화폐 쪽에서 많이 그 거래가 부진했다는 거. 이제 지나간 분기니까요. 지난번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이 바로 앞서 MSCI 많이 얘기했고 S&P 글로벌 이런 거 SPG 이런 거 많이 했죠. 네. 얘기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랑 로빈훗 그리고 골드만삭스, 비자 이런 거랑 이런 거의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죠. 네, 다른 개념이라 가서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선악이 진짜 있을 수 없거든요. 선악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걸 따지실 필요 없겠고요. 각각의 선호대 문제다 하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네. 근데 시장, 이게 또 매매가 네. 좀 많이 적었대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밈이 활발해지면 매매를 많이 하는데 그쵸. 로빈훗에 봤더니 실제 그 지난 분기 대비 한 30%가 급감하는 모습 보여갖고 이제는 조금 개인분들이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게 바뀐 것도 하나 이유가 다행이네요. 되니까 좋은 거죠, 좋은 네. 거. 일단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로빈훗은. 네, 그러면 아까 그런 실적이 안 요인들 때문에 좋았으니까. 끝났네요. 근데 모르죠. 이번 분기에 또 워낙 그 사이버 커런시, 암호화폐 거래가 또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업종 급등할 수도 매출도 급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시장에서는 여하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연간 지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10월 31일이 가장 약했던 그림이거든요. 연간으로. 70년 동안 역사를 보면. 근데 여하튼 이후로 지금 10월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초 대비 21% 그리고 3월 저점 대비 벌써 104%나 올라갔는데요. 작년? 네, 네. 작년이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해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작년과 올해와의 다름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소위 테이퍼링 이런 걸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걸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무조건 되니까 그
막 끌어들여 갖고 레버리지를 키워서 하고 뭐 2배, 3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본부장님 이런 거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얘기하더라 하시거든요. 시장이 좋아 보면 많은 사람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희의 할 일은 너무 올라가면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좀 해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LPLF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서는 상기적으로 4분기 워낙 강했다는 거라서 11월부터 다음 4월이 가장 강했던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데 지금은 이제 딱 지금 4주라는 거. 지금 10월의 마지막 주, 11월 초에 이벤트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10월에 의외로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약간은 좀 뭐랄까요,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좀 네. 필요할 것서 말씀드렸고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지난 건 빼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발표할 기업 중에서 과거에 성적표가 좋았던 기업을 한 2개지만 설명드리겠는데 네. 한 2-3개가 있습니다. 근데 테러다인은 이제 오늘 그 밤에 장시작하기 전에 나오는데 테러다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가점 무선 자동차 산업 정비 이런 정비하고 이럴 때 테스트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테스트 장비하는 기기인데 이 회사는 그동안에 100% 맞췄습니다. EPS 주당 이익에. 그렇지만 그 다음 실적 발표하자마자 2% 올랐다는 역사적 통계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보다 관심이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는 이제 28일 내일 아침에 내일 밤이니까 네. 그 장 전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96%의 비트를 했었는데 그 발표한 날 당일날이요 3.7% 올랐던 게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과거에 경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테러다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이것도요.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매출액 올라가고 배당도 꾸준히 올려주는 회사고요. 이게 테러다인이라는 회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쇼피파이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캐나다의 시가총액 1위 회사죠. 네. 그리고 그 웹사이트 방문객 수 있죠. 전체 160만 명의 고객의 네. 방문자 수가 순 방문자 수가 지난 분기에 아마존을 이긴 회사입니다. 지금 쇼피파이가요. 아마존을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회원 수. 순 방문자 수, 네. 순 방문자 수, 160만 개의 전 세계 고객에 대한 전체 방문자 수, 그리고 전체 매출 있죠. 전체 매출은 아마존의 40%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튼 그건 그렇고 배당은 없죠 당연히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쪽 회사이기 때문에 쇼피파이 같은 것도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 나오면 또 자세하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요. 이항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저희 이제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예,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2만이 넘었거든요. 네네. 조금만 더 3만까지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바꿔야 돼요. 예, 저 지금 그렇습니다. 밖에서 김프로님과 정프로님이 네, 기다리고 농담입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후 이어지는 출근길 라이브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어디 가지 않기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